이렇게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무역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주로 조선에서는 일본에게 면포와 같은 생활용품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건너가고, 일본에서는 은과 같은 그런 것들이 넘어오는 그와 같은 무역 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조선이 성립돼서 한 200여 년 지나는 동안 또 일본에서도 새로운 정권으로서 무로마치 막부라고 하는 막부 정권이 생긴, 그 후부터 한 200여 년 가까이 지내는 동안에 국제 정세도 크게 변하고 함으로 해서 점차 새로운 긴장 관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임진왜란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연결되는 그 배경에는 하나는 이 국제정세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그 국제정세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1500년대쯤 들어오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492년에 그 콜럼버스가 소위 그 신대륙을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발견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신대륙인데, 유럽의 시각에서 봤다는 발견인데, 요새는 그러한 것들을 대항해 시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또 하나는 대륙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대륙에서는 명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원 다음에 등장했었던 명이 등장할 때 우리나라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됐는데, 한 200여 년 동안에 명이 쇠퇴하면서 북방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만리장성 이북에 있었던 소위 기마민족이나 목축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몽골이라든지 거란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여진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사람, 그들이 이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풍문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큰 역사를 보면은 이와 같은 국제정사의 변화와 연동하게 마련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나오고 있었냐면, 국내에서 이 조선을 개창하는데 큰 힘을 발휘했었던 세력들, 그 사람들이 한 200여 년 지나는 동안에 기득권을 가진 세력으로 안착이 돼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훈구 세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진 훈구 세력과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은 소위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원래 뜻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에 새로운 그와 같은 질서를 만들어가겠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림이라 불러요. 지역에 이 사림 세력들이 점차 이제 정권에 들어가면서부터 아까 조선 개창에 공을 세웠던 훈구 세력들과 권력 다툼을 하게 돼요. 권력 다툼하면서 이 사림 세력 한 50여 년 동안 4차례 큰 정변 속에서 많이 죽임을 당해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화라고 부르죠. 이 사화를 통해서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 마침내는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런데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는 사림들끼리 또 의리 명분을 내세우고 분파가 생기게 돼요. 그걸 우리가 흔히 붕당 정치라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한때 당파 정치, 당파 싸움이라고, 일본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상당히 폄하를 해가지고 조선이 망하게 되는 원인은 당파 싸움에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마 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의 연구나 이런 거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정치권 내에서 대단히 활발한 의견 개진이라고 할까, 논쟁을 통해서 권력을 서로 견제하고 밸런스를 갖게 하는 그런 걸 높게 평가하는 측면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민주정치라고 할까, 이런 측면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런 속에서 조선이 문약에 빠진 건 사실이에요. 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너무 문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국방을 소홀히 하게 돼요.
이런 속에서 청신한 기풍이 말이죠. 오히려 사회를 약화시키는 그런 형태나. 반면에 일본 올 때는요. 일본에서는 무로마치 막부가 계속이 되고 있었는데 그 후에 이 막부 권력 안에서 무인 세력들끼리 말이죠. 그다음 사무라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이 세력 다툼이 치열하게 돼가지고 한 100여 년 동안 누가 일본 전체를 장악하느냐를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져요. 그것을 흔히 전국시대라 불러요. 싸울 전자, 국면 국자인데 전국시대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전국시대가 한 100여 년 지속되는데 그 속에서 처음으로 일본을 통일하는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에요.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은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어려운 일 같은 걸 단칼에 해결하는 이러한 과단성 있는 사람으로 요새같이 일본이 지지부진하고 했을 때 사람들은 오다 노부나가 같은 사람이 출연하기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수하, 자기 부하에 의해서 결국 살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오다의 또 하나의 부하였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것을 응징한다고 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마침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보다는 대단히 지략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뭐라고 할까 인기응전이 빠르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상관에 대한 충성도 대단하고 예를 들면 요새처럼 추울 때 말이죠. 자기 상관이 외출하려면 상관의 신발을 자기 품에 안아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서 나갈 때 신도록 내준다든지 이런 걸로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맡기면 요새 말로 하면 이 일종의 경쟁과 이 상이라고 할까? 잘한 사람에 대한 상 주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빨리 성을 쌓더라도 빨리 해내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말이죠. 아주 최하층에서 출발했던 사람인데 마침내는 권력의 최정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히데요시였어.